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세무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이가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우선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는 1월에서 12월 내역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로 7월에 전환이 되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기간이기 때문에 1월에서 6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는데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년치에 대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해서 이 예정 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정 신고를 한 간이과세자는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과세 기간을 7월에서 12월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의 이제 예정 부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 부가기간은 1월에서 6월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게 일반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간이과세자 분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7월에 예정 고지세액을 확인해서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이랑 예정 신고량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정 신고라고 하면은 실제 요 1월에서 6월 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를 예정 신고라고 말을 하고요. 예정 고지세액은 그 1월에서 6월에 발생한 매출 매입이 얼마였는지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절반만큼을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고지세액은 국가에서 고지를 해주는 거니까 고지서 확인해서 이제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정 고지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은 1월 달에 1년치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금액은 차감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어느 정도 납부한 부가세가 있는데, 이번 연도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 부가기간 1월에서 6개월치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1년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1월에서 12월에 대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만 좀 예외적으로 6개월치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볼 건데요.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대략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또 공제를 해서 납부할 세금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액, 부가세까지 포함된 총 매출액을 말을 합니다. 매출액의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일단 매출에 대한 세금을 구합니다. 여기서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하면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거래와 그 이후 거래를 구분을 해서 각각 다른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새롭게 업종별 부가율이 조정이 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부가율이 좀 다소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보면은 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10%였던 반면에 7월 1일 이후에는 15%로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 1년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때는 상반기 매출, 하반기 매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해주는 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전자신고세 공제라고 해서 납세자가 직접 전자적인 방식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를 할 때 10,000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금 계산서 등 수치 세액 공제, 요게 매입에 대한 이제 공제해주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뒷부분에서 상세한 요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1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 이전과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좀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그 매입한 영수증상에 찍혀있는 부가세 금액에다가 업종별 부가율, 즉 왼쪽에 있는 6월 30일 이전에 있는 5%에서 30% 사이에 있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영수증상의 총 공급 대가, 즉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결제 금액, 공급 대가에다가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계산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업종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퍼센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이제 공제를 해서 납부할 세금을 구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특이한 게 매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매입이 더 많으면은 그냥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고요. 연환산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3,000만 원 정도 나왔다, 1년치 매출액이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은 없는 걸로 계산이 되죠. 단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해주셔야 되고요. 재고납부세액이 혹시 있으시면 반드시 매출액에 상관없이 이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이제 변경이 됐을 때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제일 먼저 신고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 금액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소신고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은 세금 신고를 적게 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눈에 쉽게 띄게 돼요. 너무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출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죠.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플랫폼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다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그 오픈마켓 혹은 이런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 금액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을 쓰시는 음식점 분들도 꼭 그 사이트 들어가서 매출액 확인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제로페이 매출도 그 매출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 혹시 지역화폐 매출이 카드 매출이나 이런 걸로 합산이 되지 않는다, 포함이 안 되고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 화폐들도 있어요. 그런 화폐들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다 정부에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자상거래나 카드나 배달 어플이나 이런 것들 다 통장에 입금되는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매출액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각각 떼가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니까 따로 비용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세요. 매출 중에서 일단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부분 한번 볼게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 조회가 가능한데, 반드시 장부에 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락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겠죠. 혹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부가세 신고서에 또 반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드 매출 같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카드사나 벤사,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는 홈택스 사이트에만 나온 거니까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매출들 기타 현금 매출로 구분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과면세 사업자이신 분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과세 매출이라고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매출을 말하고, 면세 매출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세 매출을 말을 해요. 근데 이 과세 면세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매출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과세 매출로 구분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낸다,
부가세가 0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절반만 알고 있으신 거예요. 즉 100%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간이가세자라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법상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과세 대상 매출인 거예요. 비록 영수증상에 부가세가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세 매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가세가 없는 영수증 발행을 하겠다고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계산서는 면세 대상만 이제 발행이 가능한 거라서 그런 분들은 계산서 발행을 잘못 해주신 거고요. 계산서 발행을 설사 했더라도 장부에는 공급가액란에 기재를 해서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2항에 면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면세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주택 임대소득, 도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수출하시는 분들도 영세율 매출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직접 해외로 수출하시는 부분은 부가세가 계산이 되지 않는 0% 세율이 적용되는 이제 영세율 매출로 신고를 합니다. 이제 수출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누락을 하게 되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이기 때문에 비록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세청의 수출 통관 내역이 있으니까 그 수출 통관 내역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영세율 매출 있으신 분들은 영세율 매출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제출 서류, 첨부 서류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는 그 부가세 신고서상에 영세율 합계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영세율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칸에다가 영세율 매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랑 수출실적 명세서는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서 그 내역을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출실적 명세서에서는 그 상세 내역들을 수출 신고 필증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영세율 서류들,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나 외화 입금증, 혹은 뭐 해외 오픈마켓 사이트의 정산 내역 이런 것들 가지고 영세율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 있으신 분들은 전자신고를 하시고 신고 기한까지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 작성한 그 증빙 내역들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제출까지 해주셔야지 영세율 신고를 적법하게 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수출신고 필증이 있으신 분들 수출실적 명세서에 그 상세 내역 기재를 하는데 수출신고 필증이 있을 때 이제 영세율 매출 인식하는 거는 일단 날짜는 선화증권상의 선적일로 하셔야 되고 금액은 결제 금액란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내역을 잘 챙겨주셔야지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를 하니까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네, 매입이라고 해서 돈을 지출을 했다고 해서 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과세 재화 용역을 매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규 증빙을 수취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부가세법에 규정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을 좀 끊어서 살펴보면은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나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매입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2021년도에 세법이 좀 간이과세자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들은 다 장부에서 삭제를 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도록, 또 소득세 경비 처리에도 반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과세되는 재화 용역이어야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된다. 즉, 내가 뭔가 매입을 해올 때 내가 부가세를 부담한 게 있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는 아예 내가 지불한 금액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식점이랑 제조업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 재화를 매입을 하고서 그거를 제조 가공을 거쳐서 과세 물품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의제 매입세, 면세 매입 금액 중에서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를 해주는 그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이번에 또 개정이 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어쩌면 가장 큰 전제일지도 모르는데, 반드시 정규 증빙을 수취를 해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제 매입으로 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그런 증빙이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요 세 가지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다른 영수증들은 부가세 때는 반영은 못하고 소득세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1번, 2번 요건들을 다 충족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면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우선 차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면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면은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 자동차 임대, 운전면허 학원 이런 것처럼 영업에 직접 차량을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구입임차 유지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영업용 차량, 즉 이것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업상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1000cc 이하 소형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도매업을 한다든지 그냥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든지 음식점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이겠죠. 사업상 차량을 사용하면 이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뭐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만 인정이 되니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장부에서 반드시 지불 방법에서 불공제 매입세 거래입니까? 라는 질문에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 차는 1000cc 이하 소형 승용차인가 보다 라고 하고서 부가세 공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가 결국에 과소신고가 되는 결과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상 차량을 사용하면 얘가 공제가 되는 차량인지 안 되는 차량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서 장부에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이게 과면세 사업자 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건데요. 원래 면세 사업자만 면세 사업만 하는 면세 사업자 분들은 아예 모든 부가세에 대해서 아예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예 면세사업 자체에서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랑 면세랑 같이 하는 사업자 분들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한 부분이 있으면은 매입을 해올 때 부가세를 부담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들은 장부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잘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뭔가를 매입을 했는데 과세 사업에 쓸 건지 면세 사업에 쓸 건지 구분이 모호하다라거나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비율만큼만 부가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은 이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잘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지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이제 공제가 되도록 자동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돼서 지출한 부가세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교통비, 보험료, 급여, 우체국 요금과 관련돼서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서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즉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택시비라든지 항공비, KTX 이런 요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에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를 교통비 항목으로 입력을 하면은 부가세 입력을 못하니까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출장비 항목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 입력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 방법에서 부가세 불공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체크를 해서 꼭 불공제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보험료나 급여는 아예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우체국 요금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접수하는 택배 용역만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용역들은 면세 대상이라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인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과세 기간 시작일까지 소급해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년도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2개 이상 수취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 증빙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세금 계산서를 우선시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나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력공사 혹은 통신비, 통신회사의 사업자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은 좀 전환 요청을 하셔서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 건물주의 명의로 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이 공제를 받지는 못하니까 그 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은 홈택스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매출처럼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누락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는 홈택스 사이트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 놓으셨으면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그 내역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꼭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을 지출한 카드가 있다면은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상 실질적으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요. 종업원 명의나 가족 명의 카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이제 업종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은
21년도 6월 30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2.6% 공제율이 적용이 되었어요. 근데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업종의 간이과세자가 1.3%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요. 국내 매출이어야 되고 소비자 대상 매출이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인데 음식점업이랑 제조업이신 분들이 면세를 매입을 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를 하고 이 면세 물품을 제조 가공해서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는 의제 매입세액 제도예요. 2021년 6월 30일 거래까지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 입력한 내역들을 기준으로 장부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체크한 내역들을 기준으로 이 신청서가 작성이 되는데 7월 1일 이후 내역은 신청서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신청서 확인을 할 때 그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마트 등 과세 사업자한테서 이제 과세 물품이랑 면세 물품을 이제 한 번에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에 이제 과세 금액이랑 면세 금액을 구분을 해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장부에서는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면은 이 금액이 과세 금액인지 면세 금액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 과세 금액으로 보고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세로 안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면세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영수증을 보고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그냥 계좌이체 이력 이런 것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의제 매입세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을 하면서 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보증금 이자, 즉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것을 매출로 포함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매출액이 매달 받으시는 월세랑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매출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지와 여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했으면 매출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꼭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업종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1년치를 선불이나 호불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간대로 안분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신 분들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을 임차인 정보까지 들어가서 월세 얼마인지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작성한 보증금 이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 현금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7월 달에 있는 예정 고지세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다 조회 발급 메뉴에서 예정 고지세액 조회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월에서 6월 기간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이 예정 신고
예정 고지세액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예정 고지세액이 조회된다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국세 환급금이 혹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환급 계좌 신고를 해주셔야지 부가세 신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재고 납부세액인데요.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일반 과세자이신 분들은 매입을 할 때 매입할 때 부담했었던 부가세를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간이 과세자이신 분들은 매입을 할 때 일정 비율, 업종별 부과율만큼 혹은 0.5%만큼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 기간에 전액 공제를 받은 것들을 다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서 간이 과세자 지위에서 결국에 사용하거나 공제되게 되는 금액분들은 세액은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도록 만든 제도가 재고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마지막으로 7월 달에 신고를 하실 때 재고분등 신고서를 제출하신 사업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재고분등 신고서 제출을 한 걸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재고 납부세액 통지가 될 거고, 간이과세자 신고를 이번 1월 달에 할 때 재고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세금 신고 세무 부분 교육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번 2021년도에 간이과세자 세법이 개정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